자, 이제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지엔 고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글로벌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등의 폭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국제 유가가 반등에 나서면서 관련 섹터들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와 함께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호실적주를 중심으로 실적주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41%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1.67% 강세를 띠면서 1920선 회복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2% 가까운 상승, 4,615포인트 선으로 마감가 짓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본다면 흐름이 나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초반에는 특히나 낙폭이 좀 과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중국 증시가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개선시키면서 상승 마감한 흐름, 그리고 니케이 지수 역시 낙폭을 크게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글로벌 증시 안정 분위기가 커졌고요. 뉴욕 증시 역시 장 초반에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중반부터는 상승폭을 크게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개장 전에 발표가 됐었던 호실적주 영향이 컸습니다. JP 모건 체이스가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해주게 되면서 이번 주에 자리하고 있는,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진 금융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커진 부분, 호재성 재료로 읽혀졌고요. 이와 함께 대내적인 지표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8만 4천 건으로 사실상 예상보다는 좀 늘어난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4주 평균 흐름도 나쁘지 않은 게다가 30만 건을 계속해서 밑도는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국제 유가가 한 몫을 했습니다. 31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그 전날 30달러 선을 장중에 붕괴하기도 했었는데, 이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반등에 나섰고요. 이에 따라 다우존스 지수 내에 있는 구성된 에너지 종목들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까지 쉐브론 텍사코와 엑소모빌이 상승폭을 크게 키웠고요. 이 부분 지수 전반적으로 이끌어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6,379포인트 선으로 마감까지 찍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슷하게 전약 후강의 패턴을 보이면서 고점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상승 출발 이후에 한 번의 흔들림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다시금 상승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이날은 대형주 전 섹터가 모두 강세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유가 반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업종 지수는 4% 이상의 강세를 띠면서 지수를 전반적으로 견인해줬습니다. 바이오 섹터, IT 섹터 전반적으로 함께 올랐고요. S&P 500 지수 어제 19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저가 매수세도 함께 유입되며 1921포인트 선 하루 만에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오늘 장에서 그에 따라 반등의 힘도 가장 좋았었는데요. 거의 2%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낙폭이 가장 컸던 바이오테크 인덱스. 오늘 장에서는 4% 이상 반등에 나서면서 어제 하락분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주들 일제히 올랐고, 전통 IT 섹터, 그리고 반도체 섹터, 인터넷 기업들까지 일제히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종가 4,615포인트 선으로 마감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3대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진정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장에 영향을 끼쳤던 두 가지 이슈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이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연준의 올해 금리 인상 속도가 매우 느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Fast Buller says oil's fall may delay inflation return to 2%.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 위원으로 꼽히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쳤습니다. 블라드 총재는 최근 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는 것을 연기시킬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블라드 총재는 유가 하락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바뀌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블라드 총재는 1월 금리 인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3월에도 더 많은 정보를 본 후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그동안 매파 입장을 고수했던 블라드 총재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날에는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모두 글로벌 경제 둔화를 우려하면서 올해 4번의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올해 금리 인상이 당초 예상됐던 4번이 아니라 2차례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증시를 끌어올렸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국제유가였는데요.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국제유가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Oil up after 8-day rout. Worries remain Iran add to glut.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4% 상승한 31달러 20센트를 기록했고요. 브렌트유 역시 2.4% 오른 31달러 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장중 3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반등하면서 성공을 했는데요. 이날 유가 반등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최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덕분이라고 설명했고요. 또한 2월 WTI 선물이 만기를 앞두고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전혀 개선된 것이 없어 언제 또 하락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통신은 정했는데요. 특히 이란산 원유가 곧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메르츠뱅크는 보고서에서 이란산 원유 공급 증가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 단기적으로 유가는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의 흐름과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종목별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젠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절반 이상 27개 종목 상승권에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 종목만이 시장 대비 부진한 양상 보여줬습니다. 가장 좋았던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섹터들 낙폭 과대 종목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쉐브론 텍사코와 엑소모빌 포함해서 상승폭이 컸고요. 반면에 좀 시장 대비 부진했던 종목 세 종목입니다. 홈디포가 1% 이상 밀렸고 나이키와 코카콜라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쉐브론 텍사코, 엑소모빌 이 유가 반등의 영향을 받은 두 종목입니다. 상승폭이 가장 좋았었는데요.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쉐브론 텍사코는 5% 이상, 엑소모빌은 4%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또 낙폭과대 섹터 대표적으로 캐터필러도 2% 이상의 강세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호실적 발표한 JP 모건 체이스가 1% 이상, 또 골드만삭스 그룹도 직원 감원 계획 발표했는데요.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스,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와 인텔, 이와 함께 머크사, 애플까지 모두 2% 이상의 강세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전업종 모두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좋았던 쪽은 역시나 에너지 업종이었는데요. 4.3% 하루 동안의 업종 상승률 4%를 기록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좋았던 쪽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였습니다. 2.71%의 강세를 기록했고요. 그 밖에는 IT와 유틸리티, 자본재, 산업재 섹터까지 일제히 1%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두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에 따라 다소 엇갈린 행보를 보였던 두 종목인데요. 먼저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한 JP 모건 체이스 보겠습니다. 금융주 가운데서는 실적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달러 32센트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매출 역시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성적표를 공개했고요. 이에 따라 시장 심리도 좋았습니다. 투자 심리 개선되면서 1.50% 올랐고요. 58달러 20센트로 고점에서 조금 밀린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 전망이 악화되면서 다소 부진한 양상을 보였던 고프로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고프로 전날 장 마감 이후에 4분기 매출 전망을 시장 예상보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게다가 전체 인력 감원하겠다는 소식도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 인력의 7%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에 공모가 24달러를 밑돌면서 꾸준히 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이날 장 실적에 대한 전망이 어둡게 밝혀지면서 급락하는 양상이 이어졌고요. 개파락 이후에 꾸준히 저점을 유지했습니다. 이날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최저가를 썼고요. 14% 급락하면서 12달러 48센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네, 두 특징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신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미국 자산 기준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전문가 예상을 웃도는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다른 은행주들의 실적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뉴욕타임즈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JP Morgan's fourth quarter profit rises 10%.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JP모건은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54억 달러, 주당 1달러 32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늘어난 것이고요. 또한 전문가 예상치 역시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기간 매출 역시 우수했습니다. JP모건의 4분기 매출은 23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228억 6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최근 JP모건이 비용 절감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것이 순이익 개선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법적 비용이 줄어든 건 역시 실적 개선을 도왔다는 평가인데요. JP모건은 미국 내 주요 대형은행 중에 처음으로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이어서 발표될 웰스파고와 시티그룹의 실적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JP모건의 주가는 1.5% 급등했습니다. 다음 기업은 액션 카메라 제조업체 고프로입니다.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날 장 마감 후에 이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또 구조 조정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GoPro shares hit all-time low.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전날 장 마감 후에 고프로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4억 3,500만 달러를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5억 1,200만 달러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가 나온 것인데요. 이와 함께 고프로는 이 전체 인력의 7%인 100명 정도를 감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IPO 이후 94달러까지 올랐던 고프로의 주가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70% 급락했는데요. 고프로의 신제품인 히어로 4 세션이 지난 모델들보다 매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값싼 제품을 내놓으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건 역시 고프로의 실적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고프로의 주가는 15% 급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또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그리고 외신 소식들까지 함께 모두 다 좀 챙겨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아울러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젠코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 이날 유럽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건 자동차주의 부진이었습니다. 프랑스 르노 자동차가 배기가스 조사에 들어가면서 제2의 폭스바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삼았고요. 관련 주가가 이날 10% 이상의 급락 시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주요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먼저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영국 푸츠백 지수가 이날 장에서 0.72% 내림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역시 1.7% 하락이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는 르노 주가 하락 영향받으면서 1.3% 내렸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오랜만에 좀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배럴당 2.4% 올랐고요. 31달러 20센트의 거래 마감치였습니다. 금값은 이날 뉴욕 증시의 강세 영향에 따라서 그리고 달러 강세 영향받으면서 1%가량 내렸는데요. 온스당 1,073달러 60센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추가적으로 내리면서 3달러 57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날 장에서 전통 IT 반도체 섹터가 상승하면서 2.24%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600포인트 선을 회복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는 5.6% 내렸고요. BDI 발틱 운임지수는 383포인트 선으로 추가적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반락했습니다. 위안화가 재차 약세 흐름을 띄웠고 또 코스피 시장 내에서 좀 증시 불안 흐름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 9원 40전 급등했고요. 1213원 40전에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달러 흐름은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갔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보다 소폭 오르면서 2.0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모두 다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어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영상권으로 올라가면서 예년보다 한 2도 정도 높은 그런 기온을 기록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주말까지 좀 날씨가 좀 이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또 다시 좀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 같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하나씩 챙겨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